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게임, 오늘도 예측의 달인 정치 고수 두 분 모셨어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도난당한 그 OX 판 그거 아직 못 찾았어요. 저희가 절도범을 못 찾았어요. 근데 보고 찾아달라 그러면 난 찾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안 찾는 것 같아요. 안 안 찾는 그래도 거지, 뭐. 저희가 재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두 분이 그 이제 판때기가 없어갖고 몸으로 하셨잖아요, OX를. 반응이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차떼기 이후로 판떼기 사건. 그래야 또 한 방 맥이네 또. 상당히 역동감이 있다 이런 이런 좀 모니터도 있었고 귀엽다라는 모니터도. 김성태 의원님 지난번에 오를 하시면서 윙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사진이 막 포착이 돼갖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보여주세요. 요렇게 진짜 윙크를 하셨네. 그래서 저희가 상태 안 좋은 거죠. 뭐 한쪽 눈으로 산책하면. 정말 저희가 오늘부터는 고없습니다. 판 없이 OX 판 없이 여러분의 그 두 분의 모션으로 OX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규칙을 바꿨습니다. 어떤 또 다양한 포즈를 해주실지 기대하면서 뉴스 게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1번 문제, 국회로 가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국회는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죠. 파행 상태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열리는 최상병 수사 외압 관련 청문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귀의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 복귀의 시점으로 가장 유력한 것은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때쯤이나 될 것이다. 맞다, 아니다. 두 분의 선택 들어주십시오. 예, 김성태 맞습니다. 지금 약간 오에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건데 편하게 하셔도 돼요. 예, 그냥 편한 오 괜찮습니다. 근데 뭐 세모가 없으니까 동그라미 맞아요. 동그라미 맞습니까? 최수성님 저는 X입니다. X 되셨어요. 2번으로 갑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시작이 됐죠. 어제는 원희룡 전 장관이 깜짝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사실 원희룡 전 장관 출마 선언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원내 다수인 친윤계는 나경원 의원을 지지할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과연 윤심 후보는 누가 될까요? 김성태 의원. 일주일 더 가야 될 문제예요. 아직 모른다. 예, 아직 모른다. 최수성님. 저는 원희룡. 원희룡 말씀하셨습니다. 3번으로 가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번 주 일요일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출마 선언에 앞서서 이번에 잘할 수 있다. 잘해서 보수 정권 재창출하자 이런 말을 하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말도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23일 실제 출마 선언 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두 분이 생각하는 핵심 문장 하나씩을 주관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번엔 최수성님. 뭐 이기는 정당, 해내는 정당, 박력 있는 정당. 세 문장으로 말씀하시네요. 이기는 정당, 해내는 정당, 박력 있는 정당 정도가 될 거다. 김성태 의원님. 예,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이 정도 갈 것 같아요. 전진하는 정당이란 메시지를 낼 것이다. 오케이. 4번 질문 가죠. 민주당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표직 사퇴하고 도전 선언할 거란 보도도 있었는데 아마 오늘은 넘기고 사퇴할 거라는 또 후속 보도도 있네요. 당대표 후보, 만약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선다면 다른 후보는 출마하지 않는 것인가? 즉 이재명 단독 출마가 될 것인가? OX 들어주십시오. 예, 김성태 O. X. 최재성 X. 김성태. 이거 해야죠 진짜. 손을 가만히 두지 마세요. 움직이셔야 좀 돼요. 귀엽게 하겠습니다. 귀엽습니다. X. 여기까지. 마지막 질문부터 그냥 해설을 들어볼까요? 최수성님.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오면 사실상 다른 후보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근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 고민 중인 사람이. 예. 고민 중인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힌트를 좀 주신다면? 뭐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가. 이인영 의원 고민 중이세요? 요거는 지금 처음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는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소문만 확인했지 지금 보도고 뭐고 뭐 나온 건 전혀 없습니다만 이인영 의원이 고민 중이라는 것을 최수성 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직접 들으셨습니까? 아니 직접 듣지는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으신 겁니까? 뭐 예. 아, 근데 그렇군요. 이제 통상 이제 이 당 대표 경쟁에서 예.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이 성과를 거둘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이재명 대표 극일 정당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한 축을 또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인영 의원이 또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인영 의원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장관 출신 친문계 의원이죠. 그러면은 뭐 친문계의 어떤 대표성을 띠면서 나온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뭐 그게 이제 출마를 고민하는 한 지점이죠. 아. 친문 의원이라고 보기 이제 어려운 경우죠. 아, 그래요? 아니 이인영 문재인 의원이 정권에서 뭐 이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야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하고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에 네. 함께하지 않았던 의원들도 소위 말해서 입각을 시키고 탕평.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현미 의원, 뭐 유은혜 의원, 뭐 이인영 의원 다 그런 경우죠. 그래서 그야말로 범친문을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인사를 했었던 거고 네, 네. 원래 태생이나 과정이나 흔적이 친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이인영 의원인데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아주 이 이재명 대표의 정당이라고 할 정도로 네. 누구도 이제 대항마가 없고 네. 누구도 이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어떤 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친문이 아니더라도 이 경쟁을 한다는 거는 그 반대편의 다른 의원들, 다른 세력, 또 다른 유권자, 당원들을 구축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인영 의원의 도전 가능성이 지금 있다. 그래서 이재명 단독 출마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김성태 의원은 그래 이제 사실상 뭐 보수 정당이라든지 일반 상식적인 정당 같으면은 이 판에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이렇게 도전해서 몸집 불리고 체급 올리고 절호의 기회죠. 이 중진급 정치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나서지 못하는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전 잘못 나섰다가는 뭐 삼족을 매라는 정도의 그런 정치적 엄청난 이제 그 데미지는 각오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뭐 그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쪽 그랬었죠. 제가 잘 들었으니까 이번엔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네. 그 극성스러운 개딸들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 내 정치 지형 구도상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세력이 절대적입니다. 이 판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 측근 핵심 뭐 바치는 그런 여러 인사들은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결사적으로 옹의를 해서 연임을 시켜서 정권 교체 중심에 세워도 모자라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어 넌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좌표가 찍혀버리는 순간 사실상 전당대회는 20일간 치르고 나면 끝나버립니다. 예. 그 다음을 어떻게 견뎌내요? 그러니까 가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누르는 게 아니어도 그냥 출마만으로도 삼족을 멸함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인영 의원 저런 얘기해줘. 운동권 정치에 그래도 제일 이제 우상호도 빠지고 뭐 이리저리 다 빠졌기 때문에 예. 이제 그나마 제일 맏형격인데
당연히 이인영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서보고 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좀 전에 우리 최재성 수석 음. 말씀처럼 음. 그러면 문재인 그 친문 인사들하고의 관계 뿐만 아니라 당내 여러 가지 정말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동탁의 여포가 이인영 쉽게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단독 출마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 말씀이세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며칠 전에 화제가 됐던 그 말이 떠오르는데 강민구 최고위원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서 민주당의 아버지 이 얘기를 했다가 집안의 큰 어르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좀 논란이 있었어요. 요거는 논란이 있어도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로부터 부름을 받고 최고위원이 되면서 절대적 충성을 온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그 뭐 민주당의 아버지 한마디로 그냥 각인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DJ 노무현 대통령을 더 뛰어넘은 저는 민주당 인사들 중에 저렇게 DJ 시절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무현 시절도 이런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천상전화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 지금 당대표 체제는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좀 뭐 하고 뭐 근대 정치를 좀 조금이라도 좀 디다 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절대적 카리스마 리더십 있었던 야당 체제 옛날에 뭐 신익희 조봉 이 시절 없어요? 없었죠. 아니, 과거 쭉 거슬러 올라가도 이 아무리 정도 올라가도 강력한 당권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올라가도 제가 아무리 올라가도 뭐 이번 주 내내 좀 뭐 현대사 예. 근대 정치사 디다 보면서 야당사 일이 봐도 예. 없어요. 야당 역사 내내 이렇게 없습니다. 강력한 당권은 없었다? 없습니다. 그 정도예요? 무슨 규모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란 말이 나온 것일 나오는 것이고 거죠. 그러니까 뭐 노무현, 김대중 뭐 이들이 아버지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아버지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글쎄요. 최 수석님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이 발언. 뭐 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야말로 아버지 정당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뭐 정치의 과잉보다 사실은 더 안 좋은 게 감정의 과잉이거든요. 이거는 본인의 사적인 그러니까 뭐 대구에서 민주당 하다가 네네. 최고위원은 지도부 아니에요. 네. 최고위원이 임명직으로 됐으니 이재명 대표가 고맙고 또 존경스럽고 이럴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자질이 없는 사람을 이재명 대표가 임명직으로 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민주당 지도부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개인의 그런 어떤 감정을 과잉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거를 임명한 게 또 그분을 임명한 게 이재명 대표고 이재명 대표 일종의 선관이 저는 형편없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예. 그야말로 민주당 최고위원을 그런 정도의 어떤 개인의 감정을 공적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사람을 임명했던 그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하나의 이제 선구안. 또 문제가 있다. 굉장히 지금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셨군요. 그 자리에서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발언하는 정치라는 거. 것은 예. 언어를 통해서 그렇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선거 때는 표로, 그렇죠. 평소에는 이제 지지율로. 음. 그런데 이런 이 언어를 구사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이런다고 이제 이재명 아버지 정당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분이 더더군다나 최고위원에 임명되고 제가 볼 때는 있다면 대한민국의 헌정 수립 이후에 자유당 시절에 네. 이승만 대통령에게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아부 발언 그러면 제일 먼저 그게 떠오르잖아요. 각하 시원하시겠어요.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거와 안 좋은 거지. 필적하는 지금 아, 내용이 나온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아부는 어. 뭐 자신을 이롭게 위하고 상대 뭐 그분을 위해서는 그 두 사람은 음, 제일 행복한 그 말이 돼요. 그렇지만 이 음. 아부라는 것은 이 지나친 아부는 사람을 해칩니다. 아, 또 대중을 또 화나게 하는 거죠. 결국은 해가 됐을 것이다. 그럼요. 두 사람 이재명 모두에게.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쳐버려야 돼. 당신 아니,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그 정도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이재명 이야기할 수 대표 의문의 일격을 당한 거지. 오히려 그렇죠. 정치적으로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절대 도움 안 되는 말이었다. 오케이. 여기까지 두 분이 요거에 대해서 아주 뭐 일치하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부적절했다는 반응. 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원희룡 전 장관이 갑툭튀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갑자기 툭 하고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졌어요. 예상하셨어요? 김성태 의원이 저는 지난주에 예. 원희룡 의원이 오랜만에 예. 원희룡이 사실상 4월 10일 개항선거 참패 이후에 예. 밖에 그렇게 뭐 의원들이나 정치인들하고 식사 뭐 이런 자리 가지면서 네. 활동을 이렇게 거의 안 했어요. 아, 예, 예. 거의 뭐 직가하다시피 했는데 지난주 뭐 모임에 이렇게 나왔길래 나도 아주 반가웠어요. 아, 만나셨어요? 만났죠. 어. 그래서 자기도 이제 좀 자연인으로서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 막 고민하면서 이야기하는 정도 그런 자리에 예. 자신도 자연스럽게 합류하는 정도만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도 뭐 자기가 앞으로 뭐 전당대회 뜻이 있다 뭐다 충분히 피력할 수도 있는 자리였거든요. 예. 편안한 사람들끼리였으니까. 음. 근데 전혀 그런 걸 내색을 안 했죠. 아, 나간다는 안 했지만 안 나간다고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안 아니 나가는 그냥 아예 내색 자체를 안 했어요. 내색 자체를 안 해서 모르셨군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어제 출마 기자인 전격적이다 이거야말로. 지난주에 만난 가까운 지인 모임에서도 그 얘기가 전혀 없었다. 그래요. 저는 최수성님 예상하셨어요? 최수성님은 뭐 이제 다른 당에서 바깥에서 보셨던 분이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용산은 하여튼 한동훈은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드러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계속 이 고민이 돼 왔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원희룡 등판이 사실은 뭐 예상한 거는 아니지만 예. 그런 이제 한동훈 막아야 된다, 한동훈 당대표 안 된다라는 것이 일단 전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원희룡 카드밖에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 아닌가.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나경원 의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나 의원이 뭐 적극적으로 날 지지해서 이게 아니라 이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그래도 나경원 의원과 손을 잡고 뭔가 좀 저쪽을 지지해 주는 게 좋겠구나라고 친윤계에서 판단이 끝난 걸로 다들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희룡 전 장관이 등장하면서 윤심 후보 원희룡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나경원이 아닌 원희룡인가? 나경원 의원이 지난번에도 예. 소위 말해서 제압을 당한 거 아니에요? 출마 자체를. 지난 전당대회. 예. 그런데 그때 차라리 네. 나경원 의원이 저항을 하고 자기 길을 갔으면 이번에 그런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한동훈 대항마로 대통령이나 친윤 네. 이쪽에 이제 선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거는 뭐 친윤 반윤 이런 거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이번에 좀
더 각인이 된 거거든요. 누구 쪽에?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선 예. 밀어주려고 했는데 뭐 난 개파에 줄 서지 않는다. 친윤 비윤 뭐 모든 표 다 상관없다. 저는 뭐 이런- 밀어주려고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낭설 속설. 애초에 이즈음이 나경원 아닌가 의원 싶고요. 쪽이 아니었다. 예. 그렇게 정치가 뭐 한동훈이 되나 나경원이 되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요. 뭐 조금 뭐 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허. 어차피 한동훈 이 위원장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런 이제 정치적인 어떤 대립각이 확실히 감정적으로 서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경원 의원은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안 되는 사람. 이런 게 딱 있기 때문에 아하. 저는 실제로 나경원 의원을 대항마로 검토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아예 그렇게 안 보신다는 말씀. 자, 김성태 의원님. 예. 나경원 의원인 줄 전 사실 뭐 많은 기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의 그쪽으로 정해진 걸로 알았는데 왜 원희룡인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재성 수석이 대체로 뭐 나름 뭐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뭐 관찰을 잘하신 것 같아요. 뭐 크게 제가 반박하고 싶어진 그래요? 건 없는데 이제 이 정치라는 것은 항상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이제 선택을 하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최선이 없어지고 나면 차선 선택 때는 참 혼란스러워져요. 금방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나경원 입장에서도 이걸 이제 본인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항마로 자신이 서기보다는 자신을 홀로 세우는 홀로 서기의 어떤 그런 전당대 당권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그동안 만들기 위해서 나름 맞아요. 노력한 것이지 맞아요. 뭐 흔히 말하는 윤심을 덕에 얻고 이렇게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되려 뭐 흔히 말하는 윤심을 받기에는 좀 일정 부분 뭐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그런 당장 최재성 수석의 저런 밖에서 보는 민주당 인사도 보는 그런 시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직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용산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런 뭐 말씀. 나경원 의원과 저는 뭐 정치를 쭉 같이 했기 때문에 뭐 옆에서 많이 지켜봤지만은 나경원 의원은 민들레는 민들레입니다. 그런데 온실 속에 민들레예요. 그러니까 야생으로서 엄동설안을 다 견뎌내고 이렇게 피어난 그런 들꽃이 되기는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까도 한 일주일 좀 더 지켜보자. 일주일 더 지켜보자. 정말 한동훈의 대항마로서의 이렇게 그림이 어떻게 정돈되는지 이걸 한 일주일 더 지켜보자는 게 그 말씀이시군요. 그 이야기입니다.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어대한 계속 그랬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등장하면서 4파전이 되면서 어대한은 깨진 겁니까? 그래도 어대한입니까? 짧게 최수성님. 뭐 저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한동훈 후보가 될 한동훈을 직접 공격하고 타격하고 이러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뭐 전언을 통해서 했지만 뭐 배신자, 뭐 적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랬죠. 맞아요. 그런데 직접 한동훈 후보를 타격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 그 선호도에는 이 보수의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지지를 받고 있는 건데 거기는 윤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직접 걷어내는 그런 거면은 결선 투표도 있고. 오케이. 자, 김 의원이 짧게요. 예, 어대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물며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 당헌당규 개정 특위에서 8대2의 룰 세팅이 이루어졌어요. 네. 이거 참 애매모호한 그런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어대한 이 프레임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일정 부분 틀렸다.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